다가오는 2분기에 여러분들 호재가 그냥 줄줄이 연이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산업인데요. 자, 그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게임 산업 내에 있어서 좀 유망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게임 산업 내 유망주 탑3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의 리포티지 주제는 바로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게임주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게임주의 차트 흐름도 괜찮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2분기에 호재들이 그냥 줄줄이 소세지 마냥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게임주를 또 이 시간 내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자, 2분기 호재들이 다가오는 게임주 전망과 유망주 탑3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오늘도 리포트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리포티지는 리포트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송,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게임 산업 중요한 건 본질이다 라는 주제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쪼르륵 한번 볼게요. 봅시다. 게임 업체의 주가가 실적은 결국 신규 게임의 재미와 흥행이 좌지우지하는 만큼 22년에도 출시 신작의 성과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라고 하죠. 신작. 자,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좀 강의를 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엔터주도 많이 강의했고요. 게임주도 많이 강의했고요. 얘네들을 많이 강의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의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얘네 둘 다 사실 투자 관점에 대한 포인트는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뭐냐? 엔터주는 사람 사업이죠. 새롭게 내가 엔터테이너를 만들어서 새롭게 데뷔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만들어놨던 엔터테이너를 다시 컴백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키우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로 돈을 버는 사업이 바로 엔터주고, 게임주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여기에 유저들로 인한 결제를 이끌어내서 돈을 벌거나, 내지는 기존에 있던 게임을 뭐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해외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이러한 구조가 대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게임주를 바라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작 출시야, 신작 출시. 기존 게임은 아무래도 뭐 돈을 이만큼 벌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벌기에는 좀 제약이 걸립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게 아닌 이상. 하지만 기존의 게임사가 실적을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가 한순간에 확 뛰려면 기본적으로 신작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실적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 모멘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근본적으로는 신작의 성과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에 P2E라는 게임 시장은 아직 초기임을 감안할 때 기존 게임 라인업이 탄탄하며 P2E에도 잘 대응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P2E가 뭐예요?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Play to earn. Play, 게임 놀다. To, 뭐예요 이게? 벌다. 자, 놀면서 버는 거예요. 놀면서 벌어. 그냥 게임하면서 돈까지 버는 겁니다. 오, 과거에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있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재미를 쫓기 위해서 게임을 했다. 근데 이 게임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뭘 해요? 현질을 해요. 즉 캐시 구매를 합니다. 돈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그러니까 결국 유저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죠. 오히려 돈을 쓰는 거죠. 돈은 누가 벌어요? 기업이, 회사가 버는 거였어요. 하지만 점차 이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게임하는 유저가 돈을 버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찌됐든 이 시장이 지금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게임 시장 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사실 이게 올해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위메이드의 미르4라는 게임이 여기에서 두각을 빡 나타내면서 그냥 게임들이 그냥 막 올랐어요, 작년에. 근데 이거는 기대감만으로 올랐었던 거였고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 실제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 실제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되고, 특히 2분기부터 요 플리 투 원, P2E 관련한 신작들의 출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게임주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해줬어요.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곳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성과를 낸다면 2차적인 찐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 기준 글로벌 게임 시장이 무려 250조 원이래요. 와우,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P2E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 시장이 크진 않아요. 근데 요게 한 1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25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질 수가 있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에 따라 P2E가 게임사들의 유동화 창구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더욱 빠르게 커질 것인 바 P2E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게임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P2E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요거 리포트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거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볼게요. 위메이드의 미르4라는 게임, 대표적인 P2E 게임인데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느냐. 자, 게임을 하면서 흑철이라는 아이템을요 수집하거나 채굴을 해요. 전투나 퀘스트 수행 등을 통해서 보상으로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수집합니다. 이거를 현금으로 구매도 가능해요. 오케이? 자, 요거를 가지고 게임 내 아이템, 게임 캐릭터 NFT와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요게. 자, 요 흑철을 계속 모아요. 이거를 이제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모아서 10만 개를 모으면 뭘로 바꿀 수가 있느냐? 드레이코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코인입니다. 코인. 요거 이제 레벨 40 달성 이후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걸 하려면은 위믹스 지갑이랑 빗썸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련 신청해서 이제 위믹스 지갑에 드레이코 넣어주세요 요청을 하면은 코인이 내 지갑에 또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드레이코가 위믹스 월렛 지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요 요거를 가지고 다시 뭘로 전환을 시키느냐?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믹스는 빗썸이라는 코인 거래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빗썸에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래요? 자, 내가 전투 게임하면서 몬스터를 이렇게 때려 잡아요. 열심히 때려 잡았네. 때려 잡았더니 아이템이 뿅 나왔어. 흑철이라는 아이템. 아싸, 흑철 해가지고 모았고 또 이제 돌아다니다가 여기에서 퀘스트가 있네. 퀘스트를 깼더니 보상으로 나한테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주네. 아자병 흑철 깨 또 모았다. 계속 모으고 다니다가 10만 개를 모았네요. 레벨도 한 40이 됐어. 그러면은 운영자님 요거 나 드레이코로 교환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드레이코로 교환이 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빗썸에 있는 위믹스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빗썸에서 요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흑철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나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와우, 어메이징, 그죠? 요게 바로 이제 P2E 게임하면서 돈도 버는 구조입니다. 아니 근데 뭐야, 야 이렇게까지 퍼주면 유저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 게임사들은 무엇이 남는디? 이래도 돼? 돼? 뭐 되는 거야? 게임사들도 돈을 벌 수가 있죠. 왜냐면 자, 첫 번째 게임 코인이라든지 아이템 판매에 대한 매출입니다. 이 흑철이라는 아이템이 사람들이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버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현질을 하는 거죠. 이 흑철로 가지고 내가 다양한 캐릭터도 살 수 있고 아이템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내가 열심히 게임하고 모으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결제를 해가지고 흑철을 막 그냥 막 100만 개 막 딱 해가지고 이것저것 아이템 막 사요. 그러니까 이걸로 기본적으로 게임사들은 돈을 버는 것이고 2차적으로
2차적으로 열심히 모아갖고 흑철을 위믹스로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환전수수료를 기업 입장에서 또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요거를 가지고 뭐 아이템을 사거나 NFT를 사거나 다양한 거래를 할 때 있어서 그 거래 수수료까지 또 띄어 먹어요. 그러니까 중간 수수료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 수수료 사업. 그러니까 유저도 돈 벌고 결국에는 게임사들도 돈 버는 거네. 생각해보세요. 요게 처음에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아유, 맞아? 재밌어? 긴가민가 하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지인들이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소문이 막 들려. 실제로 평균적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정을 해봤을 때 매달 몇십만 원 내지 최대 몇백만 원도 번다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 특히나 게임을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 게임으로 막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많이 모으니까 이 유저들끼리 또 아이템 막 거래하고 또 여기 마켓 내에서 또 NFT 거래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챙겨 먹고, 그죠? 그리고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다 누구나가 무과금이라고 하는데 결제를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결제를 하는 유저들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그 유저들의 초기 결제에 대한 수익도 챙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또 좋냐면 그 게임 내에 광고까지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광고. 그러면 이거는 B2B 사업으로 또 가는 거죠. 야, 기업들아, 우리 게임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요렇게나 많어. 여기에 너네 광고 하나 넣을래? 단가 얼마 측정해줘. 그러면서 또 B2B로 광고 수익까지 또 벌어가게 된. 그러니까 기존에는 게임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유저들, 요만큼의 유저들한테 결제를 유도시켜서 우리가 돈을 벌까를 궁리를 했는데 이건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는 우리한테 게임을 하는데 결제에 과금 유도하게끔 하지 마! 엄청 뿔이 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많이 망가졌어요. 왜냐면 리니지라는 게임이 과거에는 엄청난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점점 이 결제를 안 하면 게임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거의 게임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유저들이 뿔이 난 거죠.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 안 해! 때려쳐! 했었는데 그랬던 이제 마음의 아픔, 서럽다, 진짜 돈 없다라는 이유로 현실에서도 지금 미움받고 버려지는데 게임에서도 내가 이렇게 또 버려지는구나. 이 더러운 세상 막 욕하던 사람들이 뭐야, 피난처가 생긴 거죠. 오히려 나한테 돈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유저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꼭 먹고 알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와우, 그죠? 그러니까 점차 게임사들이, 유저들이 이런 쪽으로 트렌드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이 트렌드에 맞게끔 게임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국내 게임사별 요런 게임을 누가 지금 만들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가장. 그래서 올해 게임 100개를 여기 위믹스라는 플랫폼에 넣을 목표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어마무시해요. 100개, 무려 100개. 거기에서 이제 쓰이는 화폐는 가상화폐 위믹스라는 화폐고,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C2X라는 이번 달에 상장을 했는데 요 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게임들, 카카오 게임즈 보라라는 코인, 네오이즈 MPT라는 코인, 이외에도 NC,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게임사들이 여기에 마구 뛰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존 아이템 매출 외에 NFT 아이템 거래 수수료,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매출원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게이머 입장에서는요,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아이템 판매를 통한 바이백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게임 내 아이템은 수십 년 동안 게임 회사에 귀속되었지만 앞으로는 유저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요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유저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고인물이 되는 게 문제였어요. 고인물. 무슨 말이냐, 자, 게임사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게임을 내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돈 버니까. 그잖아요. 하나의 게임을 놓고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장기 롱런 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일단은 첫 번째 지겨워해요. 지루해요. 유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의 관심도는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제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초기에 많이 결제를 하고 점점 결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거의 이제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근데 또 계륵 같은 존재야. 요만큼의 유저가 남았는데 얘네들이 결제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게임사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운영자 인력 붙여야 되죠. 서버 관리비 붙여야 되죠. 비용이 들어가. 그러면 적자에 적자. 결국에 이거 없애야 돼요. 게임 없애고 이제 새롭게 또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타고 하면서 새로운 물 공급받고 계속 기존 유저들도 계속 추가 결제 유도시키고 이런 게 이제 게임사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가장 이상적인 순환 구조인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게임을 5년 10년 하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네. 요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 게임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있어. 근데 이거를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이템 캐릭터 다 버리고 가야 돼.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고인물이 되는 게 굉장히 어지러운 현상이 나와버려요. 근데요, P2E 이런 NFT화 되면 뭐가 또 좋냐면요. 자, 그게 가능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게임 아이템과 그 다음에 캐릭터를요 팔 수가 있어요. 판매를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불법. 유저들 간의 아이템을 캐릭터를 서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래하는 게요 우리나라의 불법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아이템 베이라든지 아이템 매니아 같은 특정한 거래소라는 플랫폼이 있긴 해요. 여기에서 거의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게임사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는 영구 정지가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게임사들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중간에 거래 수수료를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이런 곳에다 주지 말고 우리 게임사에다가 줘. 수수료를 우리가 합법화해줄게 라고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유저 입장에서 와, 내가 기존에 5년 10년 투자해가지고 했던 게임으로 예를 들어 현찰 거의 2천만원 3천만원 벌었네. 크게 뭐 몇 억 벌었네. 아자병! 이걸로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만 써서 새로운 게임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요것도 내가 앞서 나가야지. 이렇게 넘어가기에 용이한 상황이 놓여진다라는 거. 여기서 더 나가서 게임사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자체 생태계. 무슨 생태계냐면 예를 들어 위메이드라고 볼게요. 자,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지금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냐면 위믹스라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자, 아까 미르4라는 게임이 있죠. 미르4라는 게임에서 내가 아이템을 벌어요. 아이템을 벌어갖고 이거를 가지고 위믹스로 전환을 시킵니다. 요거를 가지고 현찰로 벌 수가 있죠. 근데요. 이 위믹스라는 생태계 내에 미르4라는 게임만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A, B, C, D, E, F, G 올해 목표 몇 개? 총 100개의 게임을 여기다가 입점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라는 게임, B라는 게임, C라는 게임 각각 다른 아이템을 각 게임을 하면서 모으겠죠. 근데 모아서 어디에?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바꿔요.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A라는 게임에서 B라는 게임으로 넘어가기에도 유용하고 C라는 게임으로 넘어가기에도 유용하고, 그죠? 그리고 이 게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믹스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믹스라는 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거를 많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이치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런 라인업을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중소 게임사가 예를 들어 알파라는 게임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재밌는 게임을 P2E 개념으로 만들었네. 근데 문제는 나는 게임은 만들 수는 있는데 요거를 환전할 만한 시스템, 요 기술력은 없어. 근데 난 요거 출시해갖고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위메이드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위메이드야, 내가 요 게임 너네한테 입점하고 싶어. 우리랑 몇 대 몇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 얘네가 챙겨 먹을 수가 있죠. 우리는 시스템을 갖춰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다양한 게임사들에 대한 수수료 다 챙겨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위믹스라는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거 관련된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죠. 왜? 공급이 그만큼 더 다양하게 들어올 것이고, 내가 A라는 게임을 했다가 지겨우면은 바로 또 B, C로 갈아탈 수 있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이러한 생태계 구축만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재밌는 게임들이 여기에 입점하게 되고, 알아서 나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생태계에 모이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여기 각각의 이제 결제하는 사람들도 많고 각각의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내가 챙겨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유저들 역시도 이동하기에 굉장히 원활해지겠죠. 왜? 내가 A라는 게임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 바로 그냥 위믹스로 전환해가지고 B라는 게임에 입혀버리면 돼요. 이 세계관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게임이라도 충분히 초기에 적응기가 필요 없이 즉각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도 좋고 수요자도 좋은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업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사실 게임의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유저가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내가 진짜 희귀템 아이템을 딱 뽑았어. 진짜 이거는 전 세계 딱 한 개밖에 없어. 아이템을 딱 내가 어떻게 해서 뽑았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치가 매겨져야 되는데, 그죠? 이거를 내가 팔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치를 매길 때 있어서 기존에는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합법화가 됐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팔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유저의 입장에서 기존에 있었던 리스크는 뭐였냐면, 게임사 입장에서 게임의 유저를 많이 늘리기 위해 뭘 하냐면 아이템을 막 뿌려요. 아이템을. 그러면 기존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열심히 내가 벌어놨던 유저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게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갑질이라는 거야. 갑질. 요 아이템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벤트로 요거를 막 뿌려. 그러면 요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거를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요 아이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요 아이템의 가치는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난 막고 싶은 거야. 너네들이 게임사 이 아이템의 주권을 게임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다. 그거를 이 P2E NFT라는 기술력을 도입을 한다면 충분히 유저들에 대한 컨트롤 역할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도 없겠죠.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는 여기 없어질까봐, 가치가 없어질까봐, 거래하기 어려울까봐 내가 결제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망설였었다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P2E라는 요 산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게임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투자 모멘텀은 신작 출시라고 했는데, 자, 지금은 요 P2E 관련된 신작이 많이 없어요. 기존에는 그냥 기존에 인기 있었던 뭐 MMORPG라든지 슈팅 게임이라든지 이런 액션 이런 게임들에 대한 신작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되면서 뿐만 아니라 신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신사업. 기존 사업도 잘 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이런 애들의 주가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다가도 갑작스럽게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봅시다. 아직 이 P2E 게임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는 아직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투자의 관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는 많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봐드리는 건데, 자, 미르4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동남아, 남미를 중심으로 유저수가 확대가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대요. 동남아, 남미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아니죠. 후진국이죠. 후진국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게임을 하면서 와, 돈을 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날뛰는 거죠. 선진국은 사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의 화폐 가치도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로 막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진국은 달라요. 후진국은 새롭게 생겨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특히나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 아직까지 아이템 현금화가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글로벌에서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자, 이런 상황에 아직까지 글로벌 게임 업체들은 P2E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또 많고 P2E 시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오히려 이것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P2E라는 시장이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요거 성장 초기 단계 때 선진국 게임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기존에 워낙 암호화폐 관련된 관심도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거를 초기 시장을 잡는다면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겠죠. 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한 다양한 수익화 모델도 나오고 있고, 자, 근데 글로벌 공급은 지금 부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충분히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오호라.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사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자산과 연동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갖춰서 다양한 회사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고 사업 확장시키려는 플랫폼 업체, 위메이드와 같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들의 게임을 중심으로 P2E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컴투솔딩스, 네오위즈가 있어요. 이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게임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템을 만든 것을 교환할 수 있을 만한 거래소가 있어야 되고, 그죠? 자체 발행 코인이 있어야 되고, 이를 기반으로 환전할 수 있을 만한 환전 시스템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추는 게 너무 어렵겠죠? 거래소도 있어야 되고, 코인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까지 기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별로 없어요. 위메이드, 컴투솔딩스, 네오위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눈에 띌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 안에 이 게임을 입점시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다. 지금 당장 내가 이 플랫폼을 만들기가 어려워. 근데 나는 게임은 잘 만들어.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입점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갈게 라고 하는 업체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개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실 누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누가 재밌는 게임을 만드느냐가 가장 우선순위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런 플랫폼을 갖춘 업체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그림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2분기부터 다수의 P2E 게임 출시 예정이다라는 거. 주가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은 선반영된다. 이런 것들이 출시가 예정이 될 거라면은 출시일 전에 기대감은 차근차근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진짜 만약에 대박이 빵 터진다 그러면은 주가는 빵 터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요 게임에 대한 신작을 많이 출시할 예정이고
누가 그 출시할 게임 중에서 대박을 터뜨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미 지금 이 플레이 투 원, P2E 시장에 인기 순위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대표적으로 넷마블, 대표적으로 조이시티, 대표적으로 컴투스홀딩스, 이런 게임들이 인기 게임으로 올라오고 있다. 오호. 자, 그래서 누가 하기 전에 Y와 살짝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Y 게임 중 왜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P2E라는 새로운 게임 산업의 개화 및 성장. 근데 이때 있어서 글로벌 수요는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뭐는 글로벌 게임사들의 공급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따라서 국내 게임사들의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장 크죠. 이게 현재로서. 그리고 이 다가오는 2분기에 P2E 관련 신작 출시 예정이 다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게임주 투자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인데 얼마나 많으냐, 게임 수 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 대한 게임 IP의 인지도, 얼마나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장기적인 그림 뭐가? 아하, 요 P2E 관련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만든 업체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게임 유망주 탑3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자, 첫 번째 누가 P2E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느냐? 위메이드예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다시피 위메이드, 현재 가장 적극적인 위메이드가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게임이 성공할 경우에 플랫폼 매출뿐만 아니라 위믹스에 대한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위메이드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바닥권에서부터 거의 뭐 한 3개월 만에 얼마나 올랐냐면은 6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서 거의 한 60% 정도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지지는 좀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다시 언제 올라가느냐가 좀 관건인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위메이드는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는 기업이기보다는 지금은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씨를 뿌렸어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씨가 무럭무럭 자라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100개 게임을 입점하려고 여기저기 기업들이랑 커넥하고 생태계 늘리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러모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이게 대박이 날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그래도 좀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치다가 씨를 뿌린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가 나온 다음에는 그때부터 다시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타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위메이드라는 기업은 너무나 방대한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례 거의 600%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잡는 거는 조금은 무리지 않을까.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공략하는 거는 살짝 무리수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믹스 코인을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믹스 코인.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에 입점하는 게임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가치가 기본적으로 올라갔냐? 위믹스라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믹스라는 코인의 가치는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가격이 높아지겠죠. 이게 일단 1차적인 투자 관점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위메이드는 상반기 중 무려 20여 개 신작과 연내 무려 100개의 P2E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C를 어마무시하게 뿌립니다. C 뿌리는 단계 참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C2X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요게 최근에 코인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연내 7, 8종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자회사 컴투스 같은 경우 역시 대부분의 게임을 P2E 형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컴투스의 대표 게임인데요. 요거를 P2E 전환해서 1분기 중에, 그 다음에 요거 IP를 활용해서 만든 서머너즈 워 크로티크를 3분기 중에 출시할 겁니다. 컴투스 하면 요게 대표 게임인데, 요 대표 게임을 P2E 기반으로 만든다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 출시되기 전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컴투스 홀딩스와 공동 개발한 형태로 다양한 게임들을 진행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 얘네들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서머너즈 워 요거 신작 출시 기대감을 1차적으로 좀 보면서 그리고 요거 관련된 코인은 뭐라고요? C2X 코인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얘가 만든 생태계에 많은 게임이 오면 올수록 얘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MBX라는 토큰은 코인이 아닙니다. 토큰은 NFT예요. 그죠? 자, MBX라는 토큰을 발행해서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넷마블은 아직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어 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클레이튼 기반의 MBX 토큰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 큐브를 만들어냈어요. 요거를 투트랙으로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넷마블은 기본적으로 클레이튼이랑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코인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거 넷마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자체 코인 네오핀을 발행을 했어요. 네오핀.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P2E 게임 개발하고 있고 각각 2, 3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넷마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가 있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어떤 코인? 네오핀이라는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이라는 거는 클레이튼이랑, 그 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랑 이런 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 자,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요게 진짜 중요하죠. 올해 출시될 P2E 게임 라인업 현황. 오호, 요거 여러분들 깼죠. 짤깍. 자, 제일 많은 게 위메이드죠. 22년 중에 뭐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꽤 있고요. 넷마블도 꽤 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가 많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진 않네요. 요렇게 일단은 참고. 요게 일단 많아야 좋은 거고 둘째로는 요 중에서 누가 대박 날 게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게 위메이드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컴투스 홀딩스고, 세 번째가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정도입니다. 요 정도를 일단 참고를 해놓으세요. 자, P2E 게임은 지금 엔조이 하려는 유저들과 돈을 벌려고 하는 유저들이 동시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미를 위해 아이템 구매했던 유저들도 게임을 하다가 실직이 날 경우 언제든 현금화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 아까 제가 말했던 장점. 다른 게임으로 충분히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에 있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현질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요 게임 아이템이 기존의 게임 회사에 귀속되어 있었다면은 요게 이제 게이머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바꾸게 되면서 거래도 자유롭게 되고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도 길어지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요거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불법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NFT와 같은 신기술 관련 산업에 있어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겠다 긍정적으로 좀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게 만약에 풀린다면은 정말 국내 입장에서는 큰 상승 원동력이 될 수가 있겠다. 하지만 당장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요거를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중요해요. 왜? 해외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돼요. 오케이. 글로벌 지금 국내 게임 시장은 이미 성장세가 좀 주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애들이 좀 더 높은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략을 해야 된다. 글로벌. 가뜩이나 지금 글로벌 주요 게임사 개발사들이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 올해는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게임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주에 대한 투자 관점 포인트도 상반기도 좋겠지만 하반기가 더 좋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상반기에도 기대작으로 불리는 게임이 다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 좋아. 아까 이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또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게임수도 게임수지만 이 게임에 대한 인지도, 누가 대박날 게임인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하.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에 오딘 바랄라 라이징 대만과 우마무스메 출시를 앞두고 있대요. 카카오게임즈 탑티어 게임에서 일으킨 오딘 바랄라 라이징, 요게 대만의 오늘 출시네. 오늘 출시. 아하. 기억나세요?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요렇게럼 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렇게 뛰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게 요 오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원래 국내 게임판 시장에서 국내 부동의 원탑이 리니지였는데 요 리니지를 뛰어넘은 게 바로 오딘이었단 말이에요. 그 오딘이 이제 오늘 대만에 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대만에서 대박이 난다면 그러면 얘도 한번 빵 뛸 수 있겠죠. 가뜩이나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 추세 그려가면서 간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박이 터진다면은 여기 뚜벅 뚫어버릴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우마무스메라는 게임도 빠르면 4월 중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일본에서 대박난 게임이에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또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2E 게임은 사명을 프렌즈 게임즈에서 메타보라로 변경을 하며 이 출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 넷마블.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은 관심은 두긴 해야 돼요.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과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우마무스메 게임의 흥행 요소, 흥행 여부 파악, 요거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 하반기 신작 출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미뤄졌어. 올해 상반기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의 게임이 많아요. 세븐나이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거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 세븐나이츠도 출시 앞두고 있고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세븐나이츠. 그 다음에 BTS 방탄소년단 이제 협업한 게임, 그 다음에 머지쿵이 아일랜드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P2E 접목시킨 A3 제2의 나라 골든브루스도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넷마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아까 얘기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버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4월 출시할 예정인 검은 사막 모바일, 요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펄어비스. 요거는 검은 사막 모바일, 요거 4월 중국 출시 기대감. 오케이, 체크. 그래서 요런 게임입니다. 그냥 요런 게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2E가 아닌 게임,
P2E가 아닌 게임 올해 나올 전망인 게임이 대표적으로 요런 애들도 있다. 요것도 참고로 캡처 찰칵 P2E가 아닌 게임에 많이 지금 출시할 예정인 게 올해 누구 있느냐? 넷마블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있네요. 그 다음에 넥슨이 되게 많네요. 올해 하반기에 넥슨이 하반기 엄청 많네. 그 다음에 네오 위즈도 하반기에 많고, 내년에는 크래프톤 NC가 많네요. 내년. 그러니까 크래프톤 NC는 올해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내년에 좀 재밌을 것 같네. 내년에. 얘네 둘은 내년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상반기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이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 하반기도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뿐만 아니라 넥슨, 네오위즈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돼요. 이런 애들. 이렇게. 오케이. 네, 펄어비스는 요거 검은 사막 모바일 요거 봐야 되는 거고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게임 산업 내 다수 M&A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이쪽으로 쫙 몰리고 있어요. 게임 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687억 달러를 쓰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투는 또 진가를 127억 달러에 인수하고요. 넷플릭스는 넥스트 게임즈 인수하고요. 소니가 또 인수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인수하고요. 인수가 엄청 나옵니다. 여기에 또 사우디에서는 또 NC 지분을 늘리고요. 넥슨 지분도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게임사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버스. 오케이? 요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충분히 게임사는 이 메타버스 시장이 커져갈수록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아까 이제 올해가 아니로 P2E 신작 게임 기대감 요거 관련해서는 누가 제일 많았다? 1순위가 위메이드였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컴투스 홀딩스였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순위가 NHN이랑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 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P2E가 아닌 일반 신작 게임 기대감은 누가 또 컸느냐?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요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야겠다. 상반기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그 다음에 하반기는 넥슨, 그죠? 넥슨이랑 네오위즈. 그 다음에 내년에는 크래프톤이랑 NC소프트 요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쫙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쫙 정리를 해봤을 때 제가 보는 그래도 유망주 탑3는 누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느냐? 일단 위메이드는 그래도 가장 물론 좋긴 하지만 너무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빼고, 요거 신작 모멘텀을 봤을 때 1순위는 1순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컴투스 홀딩스랑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정도.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이 왜냐면 일반 신작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요 정도. 자, 그러면 관련된 애들 기업 리포트까지만 보고 차트는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올해 예상 PER 20배 정도 지금 실적 성장과 보유 라인업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 오딘이 잘 돼야 돼요. 오딘 요거에 대한 흥행 여부를 일단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보시면은 자, 신작 출시 기대감인데 요렇게 있어요. 자, 올해 하반기 상반기 보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흥행할 만한데 라는 것들을 좀 따로 빼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MMORPG 게임들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MMORPG 지금 엑셀 게임즈 요거 참고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이렇다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첫 번째 오딘의 흥행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다. 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올해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유한 지분 가치를 제외하면 현재 게임 사업의 PR은 21배 정도 수준이래요. 아까 카카오 게임즈랑 좀 비슷하네요. 상반기 기대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요게 이제 잘 돼야 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은 신작 모멘텀이 요렇게 있는데 MMORPG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그 다음에 MMORPG 요 A3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일단 흥행해야 돼요. 이런 애들이 흥행을 해야 넷마블의 주가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투스는 다수의 P2E 게임 출시 예정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컴투버스라는 플랫폼을 확장할 로드맵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B2B 중심으로 일단은 좀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피스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신작 모멘텀을 봤을 때 얘는 서머너즈 워 요게 잘 돼야 돼. 서머너즈 워 MMORPG. 그 다음에 또 MMORPG가 되게 많네요. 월드 오브 제노니아, DK 모바일 요런 애들도 잘 되는지 한번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계열사입니다. 자, 3월 18일 날 FTX의 C2X라는 코인 상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NFT 거래소 오픈 예정으로 토큰 이코노미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매출에도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이렇게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MMORPG 월드 오브 제노니아 요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의 C2X 플랫폼과 자회사 역할 참고해 보시고요. NFT 거래소 역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플랫폼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까 봤고요. 넷마블 봅시다. 자, 넷마블 주봉 볼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 때 신작이 예상대로 나와줬어야 여기에서 바닥권, 박스권 뚫고 올라가줬을 것 같은데 요게 연기가 되면서 실망감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신작이 출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늦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좀 안정적인 매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원 돌파 흐름 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을 했다면은 1차적으로는 14, 5만원대에 입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 컴투스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고점 18만원, 17만원대 강한 저항대 지금 잡혀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뚫어만 준다면 사실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좀 가능할 만한 포지션이긴 하네요. 그리고 주봉상 큰 추세가 아직 깨지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또 지지라인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모아서 이렇게 17만원 이상 구간대에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진 않겠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번 강한 슈팅 이후에 얘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상황에서 1차적인 지지 받아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조정세가 좀 나와주고 이평 이격이 좀 좁혀진 다음에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 게임 출시 앞두고 암호화폐 발행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크게 아까 이제 정리해드렸다시피 위메이드의 위믹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오위즈 홀딩스의 네오핀,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의 C2X, 넷마블의 또 클레이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이 게임사들의 그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코인에 대한 가치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게임 업계도 주총에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게임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주총에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원년으로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요. 실제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관련된 신사업 출사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그랬고 W게임즈, 컴투스 크래프톤, 컴투스 홀딩스, 넷게임즈, 넥슨GT, 썬데이토즈 뭐 등등등등 NC 펄어비스까지도 이런 블록체인 내지 VR,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주총을 통해서 발표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 투자 관점은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에 오늘 게임주 봤습니다. 왜 봐야 되느냐? P2E라는 새로운 게임 산업에 대한 개화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가오는 2분기 내지는 하반기 P2E 관련된 신작 출시 예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작 출시 게임 수가 많은 것과 그 중에서도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게임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가장 우선시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P2E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만든 기업을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컴투스 홀딩스,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그 외에는 또 위메이드, 뭐 네오위즈 홀딩스, 그 다음에 펄어비스 이런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렸던 그 일정표 참고하시고요. 어떤 게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게임이 되게 많네. 그럼 그런 애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 관점을 펼치는 여러분들 좀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완료짓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요. 정말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드디어 부자행복이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 멤버십 카톡방이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부자행복이 분들은 그 멤버십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금요일날 입장하시면 되시겠고, 요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에 그래서 멤버십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중에서도 부자행복이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서비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